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단원 7차 시고요. 재결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재결정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결정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 즉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이 높은 온도 용매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재결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려면은 얘네들의 용해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하려면은 얘네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할 만한 것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보면은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쉬운 거는 밀도 차이 이용하는 거예요. 밀도 차이 이용하는 게,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이니까 너무 쉬워. 근데 두 번째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는 정확하게 잘 돼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재결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쉬운 거 이용 안 하고 어려운 거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쉬운 거 이용 안 하고 어려운 걸 이용하려면은 그만큼 쉬운 방법을 못 사용하고 어려운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괜찮은 거죠. 자, 재결정이라는 방법은요, 얘가 두 가지가 일단 책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 얻기. 읽어볼게요. 천일염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 깨끗한 물에 천일염을 녹여 거름장치로 거르고 거른 용액을 증발시켜 깨끗한 소금을 얻으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요, 천일염이라는 거는 지금 염전에서 소금물이 있죠. 바닷물. 그 바닷물에 물을 증발시키면 뭐가 남냐면 소금이 남아요. 소금이 남아요. 소금이 나는데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 즉 바닷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바닷물에서 물만 증발시킨 상태.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즉 깨끗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거를 깨끗한 물에 천일염을 녹여내면은 소금 겉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거를 거른 종이에 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저분한 불순물들은 다 거름 종이에 걸러지고 깨끗한 소금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깨끗한 소금물만 얻은 다음에 그거 물을 증발시키면은 소금만 남게 됩니다. 그 소금을 이제 아주 작은 알갱이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스피린 얻기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물질을 가공한 다음에 재결정을 이용해서 순도를 높여 의약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거를 실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스피린 다우려면은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데보다는 제약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실험실이 또 필요합니다. 자, 소량의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산칼륨을 우리는 분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을 분리하려면요, 용해도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많이 차이 나고요. 염화나트륨은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의 곡선을 보면은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이가 크고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차이가 작게 나타납니다.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므로 물에 녹인 후 온도를 낮추면 고체로 석출되게 됩니다. 석출이라는 말은 재결정을 해서 나오는 고체, 그거를 이제 석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 간단하죠. 일단은 80도가
용해도가 질산칼륨이 크죠. 염화나트륨이 작고. 그러니까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하고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을 붓고 녹이면 다 녹습니다. 다 녹여요. 그때 온도가 뭐 80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40도까지 낮춰요. 40도까지 낮추면 뭐만 나올까? 예, 질산칼륨은 속출되는데 염화나트륨은 속출이 안 돼요. 염화나트륨 속출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거의 안 됩니다. 염화나트륨 곡선 잘 보시면은요, 여기 100도쯤에 보시면은 한 40쯤 되고요. 한 0도쯤 보면은 30, 한 7, 8,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는 나요. 그런데 거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80도에서 이제 그 혼합 용액을 식혀요. 한 30도 정도까지 식히면은 질산칼륨만 나왔다? 그건 아닙니다. 염화나트륨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질산칼륨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론상으로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질산칼륨의 재결정 읽어볼게요. 소량의 염화나트륨이 섞인 질산칼륨을 녹인 온도의 물에 모두 녹인 다음 서서히 냉각한다. 질산칼륨이 결정으로 석출되므로 거름장치로 걸러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다. 이론상. 그럼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이에요. 이게 실험 그 사진입니다. 질산칼륨과 소량의 염화나트륨이 섞인 혼합물에 높은 온도의 물에 녹입니다. 이게 지금 혼합물이고요. 이게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로 녹여요. 녹이면은 이제 다 녹겠죠. 다 녹았으면은 거기에다가 요 비커가 있고요. 비커 안에 얼음이 들어 있습니다. 혼합물이 담긴 비커를 찬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 서서히 냉각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비커에다 얼음 넣고요. 얘를 여기다 담궈요. 그럼 얘가 식겠죠. 혼합 액체가 식습니다. 식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 요거를 가루가 생겼어요. 이 비커 안에 가루가 생겨요. 가루가 생기면은 얘를 거름종이에다 걸러줍니다. 거름종이에다 걸러주면은 거름종이에는 뭐만 있을 것이다? 질산칼륨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액체는 질산칼륨도 들어있고 염화나트륨도 들어있고, 그런데 대부분 염화나트륨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고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쪽에 질산칼륨이 남아있다. 온도를 여기까지 그냥 0도까지 쭉 낮춰요. 그럼 질산칼륨은 나오는데 염화나트륨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하여튼 대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석출해 낼 수 있다. 여기 대부분 남아있는 거는 질산칼륨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녹였다가 다시 결정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재결정이라 불러요. 재결정. 다시 녹였다가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거. 그래서 재결정이라 하고 이거를 석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고체로 나오는 거를 석출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